네, 반갑습니다. 자, 인베인골드 김태용 매니저입니다. 자,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저출산 이야기 나와주다 보니까 요즘에 그 현 정부의 추구하는 정책과 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최근에 당선되기 전에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저출생 관련된 왜 출산율이 낮을까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모든 부채가 대부분이 다 이 부동산 쪽에 묶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분 상승의 길,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이 신분 상승의 계기가 나타났다면은, 근데 지금 정책을 보면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냐면 그냥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더 높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면 되는 거고 세금을 더 나라 측면에서는 받으면 된다. 반면에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부각받지 못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증시로 넘어갔던 요인들도 결국에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를 함으로써 저는 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서 뭐 이런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PBR 기준에서 한 1.5배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만약 일본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밸류만 그래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중장기 매력도를 좀 높여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부채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국민들의 전반적인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출산율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 매력도가 높은 거는요. 결국에 이 가치주 위주의 매력도가 좀 높아진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주사나 뭐 증권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대외 관계 재수립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좀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냐 뭐 미국과의 관계 뭐 유럽과의 관계 이런 관련해서 재정비됐었을 때 그 수립할 수 있는 어떤 또 정책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뭐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 트렌드에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뭐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외 관계, 이 대외 관계에 대한 재수립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를 잠시 뒤에 편입을 할 거고요. 자, 대신에 이제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뭐 많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뭐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선 솔트룩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급등하기 첫 번째 양봉 뜬 날 이제 공략을 했었고 이게 뭐 이렇게 공략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건데 70% 올라갔습니다. 뭐 고가 기준이긴 하지만 70% 정도 올라갔었고 결국에 제가 다른 이제 아침 이제 매일경제TV 너튜브 방송에서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투자 전략과 함께 있어서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는 저는 딱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건 AI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시급한 부분들은 지역화폐와 같은 이런 이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내수 부양을 좀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고 요거는 그냥 보유자의 관점에서 내가 언제까지 매도할까 언제 매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 이탈하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요 종목은 제가 조금은 더 볼 거예요. 한 59,800원 정도까지는 더 보겠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올라갈 여력보다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좀 눌릴 수 있는 그 구간도 우리가 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이제 증권주들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초에 공략을 했죠. 그래서 5월 초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제가 뭐 STO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최근에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 이런 브로커리지 피에 대한 이런 리테일 쪽에 대한 부분들 수수료도 또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이슈로 좀 공략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계속해서 뭐 증권주들, 뭐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밸류업이나 전반적인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자, 오늘도 이제 최고가를 뚫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선은 제가 조금씩 목표가를 높여서 가고 있거든요. 6,450원까지 이제는 딱 거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막 10차까지 가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우선 7차는 그냥 6,450원으로 말씀을 드리되 요것도 한 5,000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좀 비중을 조금은 줄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데이원 컴퍼니 말씀드릴게요. 요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으면서 제가 이 30, 40대 또는 40, 50대 분들이 그 AI, 뭐 챗GPT나 여러 가지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업무에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챗GPT를 유료 결제해서 뭔가 좀 업무를 효율화시키기에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죠. 금요일은 휴장이었고 목요일날 일자리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 공개 방송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한 5에서 10% 정도는 우선은 바닥 구간에서 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10%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물론 뭐 전반적인 뭐 AI 섹터에 대한 부분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또 AI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2차까지 조금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이제 8,000원 라인대 조금 못 미치는 7,800원 정도까지 우선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편집했었던 T-로보틱스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왜 빠질까요? 바로 그 주말 이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테슬라 머스크 CEO와의 이 언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쪽 관련해서는 이 옵티머스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어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사님이 하나 있는데 예, 그냥 쉬겠다고 그만두셨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옵티머스에 대한 이런 약간의 불확실성 이슈, 뭐 추진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워낙 성격이 강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뭐 싸워도 화끈하게 싸우겠지만 화해도 저는 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과도하게 좀 하락한 종목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을 때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뭐 T-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추세 죽지 않았고요. 그냥 계속 기존의 전략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외관계 재수립과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하나 종목을 편입을 해볼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는 18,570원, 종목명은 큐브엔터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엔터주들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 SM 하이브 같은 종목들도 뭐 SM, 뭐 JYP 엔터 이런 대형 기획사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았을 때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BTS도 마찬가지고 뭐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지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우선 이 큐브엔터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료 2장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한중관계 해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K엔터, 화장품주, 뭐 볕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을 또 방문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또 이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3분기부터 진행이 된다. 한시적 허용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과의 또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야 될 시점은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이제 엔터 업종은 그래도 그 중국발 모멘텀이 없을지언정 그때 당시에도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다.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2025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한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면은
제가 그러면 왜 큐브엔터를 공략을 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이 국가들로부터 이제 아이돌이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기라는 그 아이들, 옛날에는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그룹명이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중국인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이 한국 아이돌 중에서 중국 웨이보의 팔로워 순위를 보시면은 아이들의 우기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지금 엄청나게 거의 2등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포커스 자체를 중국이라는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된 포커스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왕이면 약간 익스포저, 이 노출도가 좀 상대적으로 큰 엔터업 정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특히나 지금 올해 이제 10월인가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주에서 열리는 그 전에 또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이제 방한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접근을 해본다면은 뭐 결국에는 이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 나쁘지 않고 또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바닥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별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은 다른 엔터 업종들과는 조금 다르게 고점 대비 눌려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책주로서 이 큐브엔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대인 한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 뭐 지금 이 테슬라 이 머스크 CEO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로봇 쪽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도 준비했고요. 또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3시 4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